공격받고도 반격하지 않는 나라는 멍청한 나라뿐이에요, 여러분. 이 멋진 말을 제가 한 것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이건 마르코 루비오가 이란이 공격할 때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아니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함께한 행동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속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고 전례 없는 지정학적 변화로 트럼프에게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고 비비 네타냐후에게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할지,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휴전 협상이나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협정에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란 국민들이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트럼프와 네타냐후 모두 자신의 지정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이 대립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들이 실제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계획하기 직전에 자주 보여주는 조율이 부족한 듯한 이미지를 조용히 연출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계획일까요? 저희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르코 루비오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탄도미사일이 한 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뉴욕시의 슈퍼마켓을 걷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이 여러분 동네에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슈퍼마켓이 무너졌어요. 불타버렸죠. 미국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우리가 모두 이 질문을 계속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해도 그래 뭐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란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미사일들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스스로 파괴될 수 있어서 민간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격하기도 매우 어렵죠. 모두가 알겠어, 물러서자 분위기예요. 상황을 다시 이해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주권 국가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정학적 이유들은 모두 분석할 수 있어요. 곧 그 부분도 다룰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공격받는 나라가 반격하지 않는 건 어리석죠.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어떻게 반격할지입니다. 이란이 모든 걸 다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잠깐 다른 얘기를 했으니 마르코 루비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푸시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꼭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고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더는 못 참겠거든요. 여러분도 지치셨다면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제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뭘 해야 하죠? 휴전이라 드론을 격추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건 멍청한 질문이자 어리석은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반격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격받고도 반격하지 않는 나라는 멍청한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지 않는 나라는 멍청한 나라뿐이고 우리는 멍청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멍청한 나라처럼 행동하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갑작스럽지만 완전히 갑작스럽다고 하긴 어려워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란은 대리 세력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를 장악한 후티,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군대들은 이슬람 공화국의 세계 지배 계획을 돕기 위해 스스로 재정비해 왔어요. 어쨌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일종의 이상한 휴전 협정을 맺고 있었지만 헤즈볼라는 처음부터 그 협정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휴전 협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에서는 휴전이 서방 동맹국을 달래기 위한 선언일 뿐 실제로 양측이 계속 공격과 총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어떤 협정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태를 더 키우기로 결정하고 베이루트를 공격하기로 해요. 트럼프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또 어기면 베이루트를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을 어기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격하기로 결정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일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죠. 이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해요. 즉,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해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과 멕시코가 싸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멕시코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멕시코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일은 괜찮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사실상 이란의 대리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이란이 자금을 대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란의 한 팔과도 같아요. 이란의 촉수 중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정했어요. 이걸 정말 아주 단순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냥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있구나.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시험이에요. 이건 바로 지금 트럼프와 네타냐후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란은 트럼프가 실제로 군사공격을 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진심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있어요. 물론 자신들의 선전도 작용하고 있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 전쟁에서 미국이 손을 떼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인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가 또 다른 군사적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강한 압박을 가해왔어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협상 상대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과 당신의 위협이 빈말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이란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실제로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빈 위협일 뿐일까? 그들에게 많은 위협이 빈말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동 사람들 모두 트럼프가 빈 위협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알다시피 우리가 공격할 거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공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란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만약 이란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면 JNSTV에서 메이라 아미르케쇼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꽤 자세히 이야기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간단히 말해 이란의 방식은 생존입니다. 그들은 승리가 아닌 생존만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에나 대리 세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무언가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전체 기반 시설은 어떤 종류의 공격이든 어떤 종류의 봉기든 어떤 정치적 격변이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놀라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버티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들이 세계 제국을 세워 샤리아법을 확산하는 일을 몇 년간 잠시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있는 그들의 작은 대리 세력들이나 큰 대리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심각하게 공격해 헤즈볼라의 능력을 약화시킬 만큼 충분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휴전 협상에서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휴전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헤즈볼라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특정 군사행동을 요구하는 합의를 중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평화협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란은 이스라엘도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해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동안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결국 어제 이란이 전례 없는 행동을 했고 정말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해봤다는 복잡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걸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합의를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이 협상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국 군사작전 위협이 실질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하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반응한 사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바락 라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형편없는 기자 중 한 명이고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란을 돕는 역할만 하고 있죠.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금 네타냐후에게 전화해서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즉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란, 너희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 라는 식이었죠. 제 생각에 그가 정확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결정한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는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네타냐후는 이란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요. 비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비비 네타냐후가 미국을 조종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그가 이스라엘에 아니요 라고 한 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다소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논의해야 할 점이 남았는데 바로 이 모든 상황에서 네타냐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칼슈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마 아시겠지만 칼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예측 시장이에요. 칼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KALSHI 그리고 코드 미라를 사용하면 $10를 받을 수 있어요. $10씩 10번 거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예측에 돈을 걸어보세요. 그게 바로 칼슈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합의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12월 전에, 11월 이후에, 그 전에도 등등 계속 내려가기도 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공격이 일어나면서 이 핵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왜 그런지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그건 중동 사람들, 특히 이란인들이 트럼프를 이제는 끝까지 밀고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직 논의하지 않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 내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패턴을 보면 그들은 종종 불화설을 대중에게 흘리곤 했어요. 대규모 군사공격을 계획하거나 직전에 트럼프가 말한 대로 수요일에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를 방해하려고 하죠. 이 모든 게 거칠일 수도 있습니다. 다 허울뿐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요일이 지나도 합의가 체결되지 않고 그 뒤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전쟁 내내 우리가 본 모든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가끔은 사이가 안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군사작전을 고안해냈고 그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이것이 바로 그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이란 핵 합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지정학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이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이에요. 이란은 합의에 서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그렇게 할 이유는 정말 궁지에 몰려서 트럼프가 건좌에서 물러난 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임시로 뭔가에 서명하는 경우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약간 웃음거리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동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존경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리더구나.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고 두려움이 없어. 미국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뭐든 밀어붙이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이 거래를 너무 원한다는 인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란에게 괴롭힘을 감수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언론을 통해 이 의제를 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알다시피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트럼프가 수요일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말하게 하려는 조작 캠페인인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들이 대규모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고 암시하나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불화인 건가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제가 유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의제와 네타냐후의 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한다는 말이 있듯 이스라엘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종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계속 휘말렸다가 미국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전쟁이 금방 중단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개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없애고 싶어하는 이슬람 세력들을 실제로 파괴하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일이 실제로 끝나기 전에 중단된다는 거죠. 미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논쟁거리나 음모론처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단지 목숨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희생하고 있는 거죠. 학교와 공항이 폐쇄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징집되며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폭탄 대피소를 오가며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부가 실제로 강하게 나서서 우리가 미국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서 곧 선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지금 매우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와의 관계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낭비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을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안보 위협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니까요. 우리는 반격할 것이고 반드시 제대로 보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국민들에게는 많은 점수를 따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정치인이 끊임없이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부 지지층, 즉 실제로 그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루고 있는 국제 정책과 인구 구성도 세계의 안전을 위해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란이 억제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미국이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다면 역시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강범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과 달리 이는 이스라엘엔 좋지만 미국엔 나쁜 일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돈은 결국 미국에서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기술력과 군사 지식으로 미국 군대의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의 끊임없이 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나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며 실제 전장을 통해 기술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미국이 원하는 말을 듣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미국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더 친미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네타냐후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기적이라고 말할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할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바로 그 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이란은 일요일 저녁 이스라엘 북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베이루트 남부 교회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에 보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인 중 한 명이 정말 흥미로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뭔가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능력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복으로 이란을 공격해서 미국을 화나게 하고 이 상황을 아직 전면전이 아닌데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대신에 이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 전체가 며칠간 방공호에 숨어야 한다면 전쟁이죠. 그런데 왜 레바논을 바로 공격하지 않을까요? 왜 헤즈볼라를 더 세게 공격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란이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너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겠다고 바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대응해 그 나라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 말하면 그들을 제압하는 셈이죠. 저는 그런 전략이 마음에 들고 정말 좋은 전략이라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네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멈출 때까지 일주일간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이란에게 협상에 복귀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번 충돌로 인해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미국-이란 협상이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스라엘 당국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몇 달이고 몇 달 동안 이 협상에 대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번 일이 협상을 무산시킬 거라고 가정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 건 이란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들에게 딱 맞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할 수 있고 그게 그들에게는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협상을 무산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요. 여러 면에서 보면 이건 정말 브랜딩 천재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란이 항상 가장 잘해왔던 일이죠. 무엇보다 잘하는 건 온라인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음흉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는 정치인들이 의제를 밀어붙이게 하죠. 이란이 이 깃발을 올린 건 레바논과 이란이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내고 마치 헤즈볼라와 연대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죠. 하지만 그건 헛소리일 뿐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방금 일어난 일의 엄청난 규모는 시간이 좀 지나야 실감이 날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를 공격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이제 전선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란의 억지력은 이미 회복된 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이 있을 거라는 걸 이스라엘이 알게 됐으니까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도 대응하겠다고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한 지역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나 제3자 공격에 실제 무력을 행사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친이스라엘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란만이 이스라엘의 확장을 막으려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란을 파괴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오늘 밤 이란은 불타야 한다고 했죠. 이건 이타마르 벤 그비르라는 이스라엘 정치인이 한 말인데 적어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 파괴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란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란은 이제 혼자 이스라엘과 미국에 도전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역 미래를 좌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는 결국 이란과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권은 제게 있고 제가 결정합니다. 비비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과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후 S&P 500 선물지수 가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알겠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시작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7일 동안 미사일과 드론이 밤낮 없이 계속 발사될 것이며 적이 억제되고 범죄를 멈출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될지 지켜봅시다.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라면 미국 군대나 섹션 DA와 합쳐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탈리 베넷 전 총리가 말한 것 중 하나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지금이 진실의 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주권 국가라면 상징적 대응만으로는 적들에게 시민 희생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함께 서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후 공격받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뭐가 먼저인지 따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세계 지배를 믿는 광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언과 이슬람 신념으로 이런 일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지정학 채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은 보복을 했지만 꽤 상징적인 수준이고 엄청난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어요. 여러 면에서 이는 약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약해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도 약해 보이고 이스라엘도 약해 보여요.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들을 능숙하게 따돌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점이에요. 실제로 협상을 원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빼앗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며 최소한 그렇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나라 모두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항상 갈등을 원한다는 나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이해할 능력이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주입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더 큰 군사작전에 나설까요? 이 모든 게 속임수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갈등일까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복하고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평화협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